마지막 녹화 한 수가? 별거 없는데. 마지막 방송 뭐 똑같이 하면 되지 뭐. 오빠 머리 잘랐네요? 확 잘랐어요. 속 시원한 것도 있고 그냥 잘 끝내는 것 같아. 잘 놀았잖아.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바로 막 슬픈 게 아니라 한 2주 있고 막 시간 지나야 느낌이 오듯이 지금은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일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느껴지기 시작할 것 같고. 읽으면서 들어오는데 카메라가 딱 찍고 있는 거야. 설정인 것처럼. 재수없어. 근데 그렇다고 딱 멈추기도 보여서 그냥. 저도 그래도 한 1년 넘게 1년 반 정도 함께 한 것 같은데 마녀사냥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아쉽긴 한데 시원섭섭하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굉장히 그냥 고맙고 아주 기분 좋게 여행을 끝마친 느낌? 안녕하세요. 머리 또 깎았네? 형보다 더 짧다. 짧으면 편하긴 편해, 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밀하고도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금요일 밤 남자들의 여자 얘기 마녀사냥! 오늘 굉장히 좀 특별한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죠. 특별한 날이에요. 많이 특별하죠. 예. 네. 2013년 8월 초에 이제 저희가 첫 방송을 했는데 오늘 이제 2년 5개월이 됐어요. 진짜 2년 5개월이 됐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2년 5개월 이 대장정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마녀사냥 마지막 방송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네. 예, 그렇죠. 2년 5개월을 처음부터 했었고 그다음에 처음에 샘 해밍턴이 하다가 저는 그 해 크리스마스 때부터 합류했으니까. 그 해 그렇죠. 저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했네. 2년 정도. 아, 쌤이 되게 짧게 있었구나. 쌤이 그때 워낙 핫해서 워낙 핫해서 그래도 뭐 쌤은 그 당시에 자기 역할 잘 서둘러서 결혼도 하고. 내가 축하했네. 용산에서. 사업 잘 되나 쌤? 쌤, 아, 쌤 전 사업하는 거. 맥주집도 하고. 뭐. SNS에 가끔 보면은 즐겁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생활도 즐겁게 하고. 다행이네요. 아무튼 오늘 좀 구성이 다르죠. 그건 예. 조금 달라요. 예. 2부에서 그린라이트를 켜줘에 직접 사연을 보내주셨던 시청자 몇 분을 초대를 해서요. 그렇죠. 이런저런 뒷얘기를 들어볼 예정이고. 예. 그린라이트를 켜줘 사연자분들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됐군요. 그러네요. 그렇네요. 그린라이트를 켜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코너가 있었는데 뭐 그린라이트를 켜줘 또 잠시 저희가 했었던 너의 톡소리가 들려. 너의 독서가 네. 들려. 뭐 시행착오 좀 있었지만 재밌었던 그 편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코너들이 있었죠. 처음에 그 지웅이가 저 책상에 올라와서 하던 거 뭐지? 겨울샤워 휴스터처럼 하던 영화. 거지. 그래요. 그게 아무도 코너 이름을 기억을 못해. 마녀 악녀 일기인가? 아니에요. 마녀를 알고 싶다. 아무튼 뭐 그것이 하고 싶다가처럼 뭐 하는 거지. 마녀 재판. 마녀 재판. 마녀 재판. 마녀 재판. 대단하네요. 그리고 뭐 MC 앙케이트, 예, 이거 마녀 뭐 리서치. 제 악플 읽으려고 만든 코너잖아요. 18번 했는데 제가 7번 1등 했습니다. 그래요. 1등 중에 1등이네. 유세윤 6번 1등. 진짜? 만만치 않아. 허지웅 3번, 신동엽 2번.
또 서인영 씨를 안방마님으로 모시면서 마녀 리서치도 우리가 쭉 해왔고 뭐 실제로 마녀 리서치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됐다는 분도 뭐 주변에 있고요. 저도 몰랐던 거 알게 된 몇 개 있어요. 만약에 리서치에서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사랑의 장소가 모텔이 1위라는 게 전 되게 의외였어요. 몰랐어요. 그걸 딱 기억하는 거 보니까 진짜 되게 도움이 됐나 봐요. 모텔 가는 거를 지금 다신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 별명이 모텔리어잖아요. 모텔리어. 형 카리어. 지지 않는구나. 아 리어카. 이게 그렇게 좋아? 리어카. 야, 리어카에서 정말 그만. 하여튼 19개 주제를 했어요. 모두 1,890명의 시민분들이 가로수길, 홍대, 뭐 동대문, 건대, 부산 등에서 질의발랄한 답변을 해주셨고요. 놀라운 건 해외 특파원이 20명이나 뉴욕, 밀라노, 도쿄, 러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잘 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크게 웃은 아주 기억에 날 만한 되게 크게 웃은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뭐 우리 2부 때도 그렇고 뭐 다른 방송에서는 이렇게 잘 못 느꼈던 진짜 웃겨가지고 막 이렇게 떼굴떼굴 불렀던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마지막에도 우리 저희 이렇게 뭐 총정리 막 갑자기 하고 다시 보실까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인사드립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예. 오늘 해야죠. 그럼요. 우리가 항상 인사드릴 때 별일 없으면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별일이 좀 생긴 겁니다. 별일이 생겼어요. 구차하게 별일 없으면 했는데 야 이게 오늘 되게 빵 터질 것 같아요. 별일이 생겨서 이런 거 처음 봐요 TV 방송에서 별일이 생겨서 이제 그만 뵙게 됐다고. 예. 그러니까 왜 클로징에 제일 많은 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쇼 머스트 고온.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라디오 스타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하는데 또 한 명씩 다음 주에 못 만나고.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러고 저도 잡지 칼럼 쓰면서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지라고 썼었는데 별일이 생겼네. 근데 나 웃긴 게 한 달쯤 전에 꿈을 꿨어요. 별일이 생기는 꿈을? 아니 JTBC에 내가 방송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사장한테 잘리는 꿈을 꿨어요. 우와. 개꿈이야 개꿈 그랬는데 개꿈이 아니었네. 그러네. 아 이게 막 막상 되게 되게 상실감이나 이런 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정든 거 떠나는 그런 느낌 빼고는 잘 끝나는 것 같아요. 약간 여러 가지 상황상 이럴 때 딱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거지. 끝내주시는 거지. 끝내주시는 거지. 정말 끝내주네요. 우리가 끝내주네요. 자, 계속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123회. 123? 마이클 잭슨 1, 2, 3 틀어줘. 1, 2, 3. 123번째 밤 마녀사냥. 네, 마지막 마녀사냥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성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의 곡소리가 펼쳐집니다. 너의 곡소리가 들려. 첫 번째 사연은 늠름하게 님이 보내주신 늠름하게. 예, 23살 여자입니다.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31살 남친과 6개월째 비밀 사내 연애를 하고 있어요. 남친은 자기가 제 리모컨이라며 속옷 빨래까지 다 해준 그런 남자예요. 순한 양 같지만 밤에는 어마어마한 짐승으로 변신하죠. 오빠, 우리 내일 일찍 회의 있잖아. 이제 그만 자자. 나 다리에 힘이 풀렸단 말이야. 오빠. 무슨 소리야. 오빠 다음 주에 교육 들어가면 3주를 못 볼 텐데. 리모컨 말 안 들어. 정지. 뿅. 정지. 정지 버튼이 고장났는데. 2배 재생. 아, 옛날에 조기 셔틀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 했잖아. 남들은 연상이랑 사귀면 체력 차이가 많이 나서 힘들 거라는데 전 오빠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요. 게다가 제 남친은 몸매도 진짜 섹시하거든요. 그래요. 샤워하고 나오면서 아 피곤하다더니 아직 안 잤어? 우리 오빠 엉덩이 뒤태 예술인데. 어떤 18살 연하 여자애가 남자친구 엉덩이 보면서 우! 막 그래. 근데 정순아 오빠 나 앞태도 예술인데. 짜자잔 예술 맞지? 뭐야 변태. 아 웃겨. 그만해.
그만해. 찍어라 뭐. 내 거한테 보여준대 뭐 어때? 장난을 치다가 남친의 알몸 사진을 찍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뒤로 장난처럼 몇 번 더 찍다 이젠 습관이 됐죠. 오빠 이거 봐봐 이거 잘 나왔지? 이거 실물보다 더 커 보이는데? 응? 아주 그냥 우리 늠름이가 아주 늠름하게 나왔네. 응? 늠름이? 얘 이름도 있어 늠름이야? 이제는 아예 이름을 붙여서 승에 높은 장난도 치고 근데 그게 너무 귀엽고 좋은 거예요. 일 때문에 3주간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휴대폰 속 늠름이 사진을 보며 허전함을 달랬을 정도로 아이고. 오빠 그동안 늠름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사진으로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아 그거 갖고 안 돼. 사진 더 찍어야 되겠어. 아예 늠름이 폴더를 따로 만들까 봐. 그래. 늠름아 웃어봐. 스마일. 어떻게 웃지? 그렇게 제 휴대폰 갤러리는 점점 살색 사진들로 넘쳐났죠. 그중엔 둘이 찍은 셀카처럼 제 몸이 나온 사진들도 있었는데 제 폰으로만 찍었으니까 제가 관리만 잘하면 별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순 씨 그때 현장 답사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들 좀 보여줘요. 대리님 그 제 휴대폰에 있어요. 어디 보자. 무슨 사진이 이렇게 많아. 참 요즘 사람 이게 뭐야? 늠름이가 뭐야? 아니요. 저기 그 답사 사진은 제가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드릴게요. 사진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하마터면 회사 대리님께 그 사진들을 들킬 뻔했지만 다행히 제가 늠름이 갤러리에 락을 걸어놔서 별 탈은 없었어요. 대박이다. 그 이후로도 조금씩 걱정은 되더라고요. 오빠 아까 허 대리님한테 들켰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아이 그러게 우리 동순이가 똑똑해서 잘 피해서 망정이지. 야 회사 뒤집어질 뻔했어. 어떻게 늠름이 사진들 다 삭제해야 되나? 요즘 해킹도 많이 당한다던데 그러다 잘못돼서 유출이라도 되면은 그러면 안 되지. 야 큰일 나지. 야 그래도 근데 다 지우는 건 좀 아쉽다. 그것도 추억인데. 남친과 요즘 이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무서운 세상이니 지우는 게 맞는 것 같다가도 다 지워버리면 섭섭하기도 하고 솔직히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왜 지워야 하나 억울하기도 하고요. 사랑을 나눴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좀 이상한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오빠들이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근데 참 이거 왜 찍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사실 거절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사실 그거를 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우리 둘만의 어떤 이제는 약간 "헉, 이런 짓까지 했으니 더 그렇지. 엮여버리는 더 것 결속. 같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조심해야 되는 이런 거 찍어본 사람.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많은데. 자기 거? 아니? 여자친구랑 같이. 여자친구가 내 것만 찍게 한 적이 있냐? 서로 찍은 적도 있고 떨어져 있을 때 찍어서 보내라고 서로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뭐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워낙 조심스러워서. 아니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뭐가 됐던 거야? 맞아. 제가 휴대폰에 위에 상단에 오른쪽 거 누르면은 이렇게 벌려져. 이렇게 카메라가 뒤집혀지는 거 혹시 알아요? 알아요. 그런 신기능이 있어요. 아이고 알아요. 얼마 전에 같이 행사를 했는데 어떤 팬분이 올라오셔서 저랑 사진을 찍고 싶다고 제가 신동엽 씨한테 또 사진을 찍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속 못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가지고 왜 그래 했더니 아니 왜 자꾸 내 얼굴이 나오지? 모르시네. 놀라서. 모르시네. 웃기려고 한 거예요. 웃기려고. 원래 이렇게 됐는데 웃기려고. 아니 해킹이 될 일이 있을까요?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없을 수는 없죠. 실수? 그러니까 락을 걸어놨으면 그렇게 보관하고 싶으시면 보관하는 거지 뭐 내 사진첩에 내 사진인데 뭘 근데 잘 못 다루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동기화 이런 거 시키다가 컴퓨터로 넘어가가지고 갑자기 컴퓨터 스크린 세이버에 이렇게 갑자기 늠름이가 늠름하게 확 그러기도 하고 깜짝 놀라요. 그 동기화된 폰에 다른 폰을 연결시켜서 이 사람이 동기화시킨 문자 가고 막 그러더라. 그냥 잘못하면 막 그 별일 다 있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궁금한 게 같이 찍은 거랑 뭐 이렇게 찍은 게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얼굴은 아예 안 나오고? 저도 얼굴 나오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얼굴 안 나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출되더라도 그거를 딱 보고 뭐야 둘이 사내 연애하네? 이걸 알아채면 더 이상하잖아. 이거 뭐야? 이거 보자마자 이거 허들이 아니야? 내가 아니 그래 허들이랑 싸우라 가길 잘했지 내가. 말이 안 되잖아. 딱 보자마자 얼레 껄레 막 이래. 사진 찍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그렇죠?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런 조사를 안 할 리가 없죠. 그럼요. 커플 1064쌍을 대상으로 만삭 사진을 제외한 전라 또는 발라의 누드 촬영 경험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무려 42%인 448쌍이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신혼여행지나 신혼집에서 촬영을 했고요. 70%가량이 아직 사진을 소장하고 있고 누드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는 90% 넘는 응답자들이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어서라고 대답을 했네요. 아니 남자들 모아놓고 공 던져주면 차고 놀잖아요. 남자 여자 사랑하는 사람한테 카메라를 던져주면 뭐 하겠어요. 그래. 둘이 찍어야지. 그건 뭐 되게 이상한 애이거나 변태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들킬 일이 일단 없어야 되고 전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행여나 유출돼도 뭐 떳떳한 거잖아요. 그래 죄지는 게 아닌데. 연인 사이에서 찍었던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거지. 헤어졌는데 계속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 근데 물론 얼굴은 안 나왔지만 그게 내 상에 떠돌아다녀. 그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 그래서 내 엑스가 이런 거를 배포를 했다라는 심증을 갖게 되면은 너무 불쾌하잖아요. 지금 누드 사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 누드 사진은 없- 누드 사진은 없지만 남자라면 뭐 운동한 사람 몸 사진은 있어요. 몸 운동하고 사진을 찍고. 찍죠. 얼마 전에 2년 전에 찍은 사진 저한테 보여줬는데 이렇게 하고 셀카 찍은 건데 몸이 괜찮을 때가 있었죠. 몸매가 아주 멋지던데요. 지금은 뭐 그냥 사실 좀 맛있는 녀석들 나가고 싶어요. 아니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보는데 어울려 그치? 어울려. 저기 그냥 자연스럽게 껴도 그냥 먹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준현이랑 이렇게 앉으죠. 앉아. 먹는 양이나 앉아. 맛있게 먹는 법이나 먹는 그걸 양은 보면서 저건 내가 나가야 되는 프로 아닌가. 한번 게스트 한번 나가겠습니다. 기대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네, 이슬공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울에 사는 27살 여자입니다. 고교 시절에는 대입 준비로, 대학생 땐 취업 준비로 집, 학교밖에 모르는 범생이었어요. 그러다 취업을 하게 되면서 밤문화에 눈을 뜨게 됐는데요. 그동안 못 놀았던 거 실컷 놀자 싶었죠. 가장 좋았던 건요. 야 저기서 두 남자들 자꾸 우리 쪽 쳐다보는데 나 괜찮아? 저기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저희랑 같이 노실래요? 잘못 본 것 같아. 가자 우리. 아니요, 저희 합성 안 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술 한 잔만 그냥. 아, 죄송해요. 저희는 그냥 춤만 추러 온 거예요. 춤만.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꾸미면 예쁘겠다는 얘기를 듣곤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하니까 정말 남자들이 개떼같이 꼬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두 분이 오셨어요? 저희도 둘인데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 아니요, 저흰. 네? 좋아요. 저희가 그쪽으로 갈까요? 큰 키에 다부진 몸매, 얼굴마저 완벽한 손담이 말을 거는데 정말 땡 잡았다 싶었어요. 그는 저보다 3살 많은 30살 직장인이더라고요. 남녀 2대2로 합석해서 같이 밤새 술을 마시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죠. 그날 이후 본격적인 썸이 시작됐습니다. 아우 추워. 아우 손이 꽁꽁 얼어붙네. 자, 이렇게 주머니 넣으면 춥지? 따뜻하다. 늠름아. 우정수전. 따뜻하다. 이거 잡아도 돼? 아이씨, 하지 마. 대본대로 해, 대본대로. 아니 오빠 차키. 저기 그 세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해? 그날 지선이랑 아니야. 그날 별일 없는데 왜? 우리 그날 만나자. 그날 내가 멋지게 고백할게. 그날이 우리 1일이야. 야 이건 무슨 순간- 이런 걸 예고를 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근데 이거 처음이다. 오늘부터 1일이 아니라 그날부터 1일. 순간 심장이 터져버린 줄 알았어요. 크리스마스까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하루하루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벌써 1시네. 오빠 왜 연락이 없지? 잠들었나? 오빠 자염? 나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다음날 아침. 아직도 안 읽었네. 무슨 일 있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빠 출근은 잘했어요? 많이 바쁜가 보네. 읽지도 않았네. 하루 종일 연락도 없고 진짜 무슨 일이지? 칼같이 답하던 까똑은 잘 읽지도 않고 연락 횟수도 점점 줄어갔어요. 전 곧 연애를 시작할 생각에 행복해 있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오빠가 저를 피한다는 생각에 속상하고 답답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오빠, 내가 싫어진 거야? 아니면 사귀기로 예고해놓고 부담스러웠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데 왜 그래? 요즘 연락도 잘 안 하고. 이유가 뭐야? 저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게 맞나 싶다. 우리 처음 만난 날 있잖아. 그때 같이 놀았던 내 친구 기억나니? 응, 기억하지. 그 오빠가 왜? 걔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좀 걸려가지고. 나 연애한다. 크리스마스부터 사귀기로 했어. 세자 기억하지? 왜 저번에 그 우리 같이 술집에서.
아니 세자랑 사귀려고? 야 그냥 그날 놀기만 했던 거 아니야? 아, 말투가 불길하네요. 그냥 논 거 아니야. 그날 이후에 계속 만났어. 괜찮은 거 같은데 성격도 좋고 이쁘고 애가. 에이 아씨 진짜 아, 싫어. 진짜. 벌써 알겠어. 아 싫어. 야 뭐라고? 이러다가 아니야 됐다. 이런 애가 맞아, 제일 맞아. 싫어. 아 걔는 진짜 어쨌든 내가 너랑 친구니까 고백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사실 그 세자 걔 그날 딱 걔랑 키스했잖아. 걔가 자꾸 먼저 들이대길래 솔직히 뭐 나도 걔한테 당한 셈이지. 스킨십도 좀 있었는데 아 너랑 이렇게 될 줄 몰라. 아 미안하다 아무튼. 키스 스킨십? 뭐 어디까지 가는 건데? 오빠는 친구에게 그날 일을 들었다며 친구와 엮였던 여자와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주사가 스킨십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정말 그 오빠가 마음에 들어서 조심한다고 했는데 제가 진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네요. 제 썸은 이렇게 끝나버린 걸까요? 다시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오빠들이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다 다를 수 있는데 네. 끝났다고 봐야죠. 그렇죠. 끝났다고 봐야죠. 이거 어떡하냐. 이게 방점이 친구랑 그런 전사가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좀 주사가 이런 주사가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친구야 뭐 앞으로 그럴 일이 없으면 되는 건데 주사는 앞으로 또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다일 것 같아 제가 볼 때 남자는. 왜냐하면 내 제일 친한 친구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이 그런 게 신경 쓸 때가 있잖아요. 신경 쓰이지. 그냥 아는 사람이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절친이면은 동해병이랑 나랑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형이 야 신경아 미안하다. 어우 야 되게 싫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럼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그렇기도 하고 그쵸? 변명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야 오빠 나 원래 술 마시면 아무한테나 그래. 아니야 그 오빠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난 술 마시면 원래 아무한테나 그래. 누군지도 모르고 한 거야. 나 그저께도 하고 그저께 딴 사람이랑 했었어. 뭐 이렇게. 대체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고. 이게 근데 호감 가는 여잔데 술만 먹으면은 뭐 이게 만져, 주변 만져. 사람들한테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해. 나 같으면 호감을 접지. 아니, 바로 뚝 떨어지죠. 기억이 이것만은 안 난 나네. 용납 못하는 어떤 이성의 주사. 이게 너무 많이 평소 모습과 달라지면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자기 몸 못 가누는 거 아닐까요? 좀 남자건 여자건 술 먹으면 이렇게 공격적인. 아 시비 거는 거. 그건 아우, 그건 정말 진짜 별로죠. 최악이죠, 최악이죠. 나이 들면 이제 거의 없어지지 않나 그런 거는? 아니야. 호전적인 계속 있나? 스타일 있잖아. 막 말꼬리 네. 잡고 뭐 아주 그것도 차라리 대놓고 공격적인 저희를 보이면 좋은데 이렇게 건드려 놓고 계속 공격적으로 나와주기를 떠보는 하는 거. 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떠보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쪽에서 밝혀면 아니 왜 그래? 뭐 그러면서 이제 아, 난 제일 많이 듣는 게 나는 처음 만났는데 예를 들어 아 성시현 씨 재수 없잖아요. 난 그래서 좋아. 재수 없어. 아 그래서 좋아.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이거지.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 근데 그러면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땐 이렇게 자리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술 먹고 유선 씨는 내가 그 전날 왜 그랬을까 막 그랬던 적 있어요 혹시? 나이트에서 즉석 만남을 하던 분이 먼저 가셨나 봐요. 근데 제가 계속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데려오라고. 시순아 시순이 시술이 어디 갔냐? 시술이 어디 갔어? 다 됐는데 어디 갔어? 근데 그 자리에 아 작업 다 됐는데. 제 친구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너무 창피해서 생각하기도 싫어요. 허지웅 씨도 뭐 옛날에 술 먹고 진짜 만취장 때 그때 이혼하기 전이구나. 릭 애슬리 노래를 틀어놓고 얘기 하실래?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춘 거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번 지웠거든요. 근데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그것도 웃기다. 어쨌든 이분을 위해서 꼭 고쳐야 됩니다. 이거 정말 주사를 빨리 고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이건 같은데. 진짜 고쳐야 돼요. 근데 주사를 어떻게 고쳐? 주사는 이거 만약에 좀 나이 들어서 이제 되게 진지한 만남을 하고 커플끼리 모임하고 뭐 이럴 때 이 주사 이거 있으면은 그래 맞아. 나는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나는 경우를 예전에 이렇게 봐가지고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우리 사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근데 지금까지 뭐 라디오 사연도 그렇고 우리 마녀 사연 사연도 그렇지만 다 정답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황을 다 알 수도 없고 한번 제대로 부딪혀 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주사 고칠 수 있고 술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그래. 얘기하고 싶지만 인간은 나약해. 똑같은 실수 반복한다. 인간은 나약해. 난 지용이가 되게 행복한 한 해로 변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길 바라는데. 초지일관으로.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네, 이 삼각형 세트도 이제 안녕. 안녕. 좀 눈에 새겨두고 떠나자. 고생했어. 아유, 별일이 생겨버렸네. 이런 게 있었네. 야, 그 옆에 거 좀. 조선 최고 글쟁이. 이거 작년 크리스마스에 나왔는 건데. 이런 게 있었어. 아이고. 넘어가시죠. 그래. 25년 전에 했던 캐롤입니다.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되나? 이거 가져가야겠다, 우리 거, 그지? 여기 써있다. 별다른 일 없으면 다음 주에 봐요. 라고 써있네. 별다리 생긴 걸로. 자, 넘어가시죠. 안녕. 이제 여길 떠나